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특파원, 보조 출연, 포로, 창작곡인데요. 먼저 특파원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11일과 1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최근 뉴스데스크에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이스라엘에 파견된 특파원을 연결해 민간인 거주 지역의 피해 규모를 확인하며 긴박한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 70명의 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크파르아자 집단 농장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곳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0구라고 밝혔습니다.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ir bedrooms, in the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접경 지역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오늘 가자 지구 접경지대에 도착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 지역에 와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자 지구는 불과 3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취재를 준비하는 도중에도 공습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습 경보 없이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머리 위 하늘로 지나가는 하마스의 미사일들이 아이언돔에 격추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 경계 지역뿐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민가 지역도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저희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가봤는데요. 자동차와 일반 가정집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에는 대부분 방공호가 있어서 공습 경보가 울리면 방공호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집마다 방공호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에는 실외 10명, 실내 5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고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 물품을 구비하고 있으라는 정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시민들은 공습 경보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습 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주시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민간인들이 겪는 피해까지 직접 확인한 보도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댓글 준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전쟁터에 몸소 가신 취재진 분들 존경합니다.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솔령 특파원,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보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해 보이네요. 아이언돔 격추가 머리 위에서 일어나다니. 그런데 헬멧 하나만 써서 걱정되네요. 부디 무사히 귀환하셨으면. 이처럼 분쟁 지역의 현장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팀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공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해진 이스라엘 현지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쟁 지구 내에 긴박감과 위험을 실감할 수가 있었고 그 속에서도 취재를 이어가는 기자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폭격을 받은 주민들을 취재했는데 전쟁에 얽힌 복잡한 종교 정치의 역학관계가 함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전쟁이 단순하게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날 취재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그 현지에 직접 특파원을 보내서 MBC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분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쪽 목소리 좀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려고 했던 노력이 어느 한쪽의 피해만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하게 되는 어떤 한계를 만나는 거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도하는 것이 늘 능사이고 늘 정확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솔령 특파원의 12일 보도가 현지 분위기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 언론 담당자에게 본인이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예비군이 소집돼서 전투에 투입돼야 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분쟁 지역의 급박함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자극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걸프전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때 걸프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들이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 좀 게임처럼 인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그 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이 원경에서 벌어지는 남의 집 불구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BC에는 굉장히 좋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맥락을 구성해주는 방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포로입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3일 방송된 금토 드라마 연인 파트 2 첫 방송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같은 하늘 아래서 엇갈리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청에서 몰래 조선인 포로들을 돕는 장현과 강제로 납치돼 위기의 순간을 맞은 길치의 모습을 그리며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member Thailand 투문도 써모 maka simin mo talahao wa olalap to Japan mo 어서 들러. 이번에 제품은 죽는 거라 해디. 길인데 니들 어쩌다가 그 포로들 잡아다 파는 쌍놈이 된 거이네. 또 도망가 어머니 사치모 보이고 지서번으로 이놈 어터버사 지피 후드와시카 구신양도 후드저만 무통비 서로 짜따서 먹고 신양도 어쩌라고. 비 후드하람 무통비 후드 쉬어라고 털어른 버터우 사치고 나카 인벽 얻어붙이 신이 버터부 사치기. 쟁킹이 털어낸 것이 구신양도 시골라. 이는 뭐나 신임부터 사이. 닥치지 못해? 자네가 작정하고 속인 걸 내가 어찌 알아? 아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그치? 이번에 또 잡혀가. 더이코 투아트라살 진키니 호치코 많이 눈 좀 떠보세요, 많이.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무슨... 도대체 여기가 어디... 연인 파트 2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방송에서부터 가구 시청률 7.5%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드라마를 기다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댓글만은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내용 점점 진해진다. 10회 보고 놀란 가슴 11회에서 진정됨. 파트 2 너무 기다렸어요. 장체 커플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쭉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제발 파트 1에서 험난했던 장체 커플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길. 엇갈리는 두 주인공의 해피엔딩을 바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꽃 피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5주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들은 어떠셨어요? 네, 파트 2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그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회차였어요. 특히 연준의 대사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해마다 청나라에 군량과 군병을 보내느라 나라의 골수가 뽑히고 있어. 조선 땅에서 오랑캐의 흔적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내 혼이라도 바치고 싶어.
또 전쟁에서 끝없이 고통받는 것이 백성이라는 것을 잘 조명을 했어요. 또 그중에서도 여성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걸 조명을 했는데요. 포로 시장의 참혹한 모습이라던가 영랑을 이제 조선으로 탈출시키는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을 하거든요. 이제 오라버닌 저 별로죠? 봄베린 계집 따윈 싫으시죠? 피해에 물리면 네 몸 버렸다고 할 테냐?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은 그런 일로 네 몸 버렸다는 생각 절대 안 한다. 그러니 조선에 가거든. 그럼 멀쩡한 놈 만날 생각을 해. 장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조선시대의 한계를 초월한 인물이잖아요. 이 인물의 입을 통해서 그 시절부터 또 현재까지의 피해자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대가 심양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케일이 커졌고 동시에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짚어내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히 보인 회차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 2로 오면서 인조와 소현세자의 갈등도 함께 보이고 어떤 정치 역사 사극적인 그런 특성을 띠게 되고 거기에 장현과 길체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그게 어떤 정체성이 두드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체의 강인함이 돋보인 장면들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길체가 납치당해서 심양으로 끌려가는데 종종이를 위해서 희생해서 종종이를 수레에 태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길체의 강인한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거기서 종종이와의 계급을 넘는 우애도 드러나면서 어떤 캐릭터의 매력이 확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제목이 연인인 만큼 이제 길체와 장현의 재회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11회 12화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계속 엇갈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엇갈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회를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 회차가 아니었나. 그래서 파트 2의 시작으로서는 효율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 파트 1 같은 경우 한 4화까지는 천천히 이제 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호란이 진행되면서 길체가 고난을 겪고 장현이 뭔가 이걸 구해주는 이야기가 되면서 시청률도 많이 올랐었고 사실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패턴을 빠르게 또 이제 그 반복하는 느낌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성공 패턴의 반복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서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파트 2 같은 경우 저는 길체가 납치되는 거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명백한 호란은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어떤 수많은 이제 그 민중들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그 역사적 변동 아래서의 험난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파트 2에서 초반부터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았나. 우리 드라마의 정체성은 이거야라고 보여주는 그런 11화, 12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장현과 길체는 험난한 인연을 넘어 연인이 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보조 출연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돼 있나요? 네, 지난 14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멤버들의 드라마 보조 출연 도전기가 펼쳐졌는데요. 농민으로 변신한 6명은 대사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한편 깨알 같은 애드립으로 분량을 욕심내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아유, 이른 새벽에 뭐예요? 연인 촬영장에 우리가 왜? 콧소리. 저희 연인에서 오늘 작은 역할을 좀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근데 이거 메이크업을 하고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요. 약간 예비군 느낌으로. 감히! 어디가? 올해는 힘 안 써. 이거 작가님이 감독님하고 이거 주신 거 아니야? 찰떡이네. 왜? 우리 예쁘지 않아? 일어서서 한번 해보자. 자, 저희 팀 모이실게요. 아, 네. 네네. 지금 소역할 한 번만. 야, 이거 이빨 튼튼한 거 봐. 거시기는 또 어떻고? 응? 그래?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 봐봐. 야, 뭐 하는 거야? 여기 형이 앉아요. 기분 나빠서 못 앉겠는데. 이빨을 틀어준 거 아니야? 거시기는 또 어떻고?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네. 아니, 너는 왜 나와, 네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하이. 큐! 이거 이빨 튼튼한 거 보게, 거시기는 또 어떻고? 거시기? 물건 실하다고 일도 잘할까 봐? 말해 뭐해? 그래? 나도 한번 봐볼까? 진짜 일 잘하게 생겼다.
야, 니네보다 낫다. 밀어! 아유, 좀 밀어! 아, 아침 처먹은 거는 똥 싸서 다 버렸냐? 아, 좀 힘 좀 써! 아유, 바위가 베꼈어. 에? 아이고, 참. 아이, 참. 가! 오케이! 기가 막혀요. 아, 이거 부산을. 봄 미쳤다. 봄 미쳤다. 너무 멋있다. 식사하고 이동하시죠. 안녕하세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이거 2시 반에 출발해요. 이거 새벽 2시 반 어디서요? 서울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요? 연임만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사극만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수염을 기르신 거예요? 본인 수요. 아, 진짜. 몇 년 되셨다고요? 15년. 와, 사극 아닌 거는 안 하세요? 간지가 안 맞아요. 아, 2개만 하시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밥차예요? 네. 와, 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야, 여기 맛집이네. 진짜 맛있어. 아, 쿵 붙였다. 연인과 놀면 뭐하니의 특별한 협업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드라마의 화제성에 힘입어 2049 시청률 2.9%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해당화가 너무 슬펐는데 그 속에서 놀머팀 봐서 그나마 웃었네요. 단비 같은 장면 선사해 주어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도 확인하고 촬영지도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장에 대한 궁금증 풀려서 좋았어요. 카메오, 보조 출연자들,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얼마나 힘들지 느껴졌음. 마지막에 보조 출연자 선배들 이름 나열해준 놀머팀도 감동. 이처럼 드라마와 예능의 컬래버레이션을 흥미롭게 지켜봤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기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현재 MBC에서 가장 화제성과 시청률이 높은 연인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서로 윈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외였던 건 유재석, 하하 씨가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제 까레 감독님, 김성룡 감독님과의 호흡도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안은진 씨와 유재석 씨가 같이 식사할 때 유재석 씨가 약간 과몰입해서 그때 왜 그랬냐면 왜 그때 헤어졌냐면 이렇게 계속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드라마 현장의 재미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날 방송에서 이제 놀모팀이 촬영한 게 연인 12회, 13회, 15회인데요. 그래서 이날 방송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연인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이렇게 약간 티저 역할을 톡톡히 해준 느낌이었습니다. 박현주 의원님께서 앞서서 티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스포일러를 이날 촬영 현장에서 좀 미리 방송 분량에 앞서서 공개를 했어요. 길채가 농기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길채와 장현이 앞으로 만날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을 할지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인데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하거나 방영을 앞두고 있었면 주연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촬영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전참시에서 안은진 씨가 연인의 촬영 현장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보조 출연자 위주였거든요. 뭐 집신 고르는 팁이라던가 밥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야지 수염이 안 들어간다라는 뭐 팁 같은 것들을 선배 보조 출연자분들이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송 말미에 그분들의 이제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크레딧을 만들어줬어요, 제작진들이. 저는 그 부분 또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고요. 보조 출연자의 세계를 다뤘다라는 점에서 신선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연인 방영분에 등장했던 이제 유재석 씨하고 하하 씨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게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드라마에 폐를 안 끼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보조 출연자들의 고충과 노하우를 살펴보고 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작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잘 짚어줌으로써 그 나름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직접 의자를 챙겨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기가 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랄지 현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조 출연자로 같이 이제 현장에 나온다라는 부부의 이야기랄지 그러니까 연인의 인기에 편승했다라는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워져도 괜찮지 않을까. 보조 출연자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보는 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창작곡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9일 방송된 2023 강변가요제 뉴 챌린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본선에 진출한 싱어송라이터 12팀의 매력을 담은 창작곡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치열한 경연 끝에 n분의 1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설렘을 담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노래로 오늘 밤 억스만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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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로구나 꽃사시오. 당신의 슬픔 음악으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애절 발라더 남궁현입니다. 오늘 같은 밤에 문득 그대가 다시 찾아오는 밤에 우리가 사랑한 날도 우리가 아팠던 날도 내 곁에 그대가 다음에 이제 데뷔하시게 되면 제 곡을 좀 받아주십시오. 와, 최고의 찬사. 여러분을 홀려버릴 마법 같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의 기억 속에 남을 마법 같은 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Under the moonlight 네가 바래왔던 모든 걸 오늘은 전부 다 잊을 수 있게 데려갈게. Under the moonlight. Thank you. 그 무대 장악력이 완벽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연했던 팀 중에서 가장 여유가 있지 않았나. 2023 MBC 강변가요제 뉴 챌린지 대상 12번 n분의 1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공연밖에 한 거 없고 여기 다른 분들이 엄청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저희 베이시스트 명수가 같이 못했는데 같이 있는 것처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MBC 강변가요제는 지난해 뉴 챌린지라는 이름을 더하면서 21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알린 바 있죠. 올해도 각 팀의 색깔을 담은 창작곡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최근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제 그 참가자들에게 시청자들이 정을 붙이고 누굴 응원할지 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강변가요제는 좀 그러한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와 무대 위에 올라 있는 뮤지션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게 어려워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다들 예선 때부터 나는 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무대만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깊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또 9월 23일에 진행됐어요. 이 가요제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지나서 방송이 됐는데 조금 더 방송적인 재미를 추가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승한 팀이라도 뭐 그 팀의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그 팀의 색깔을 담은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MBC 강변가요제로 등장했었던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유산을 이 오디션의 시대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꽤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 해도 이제 그 본선에 진출 가능할 정도의 뭐 가창력이라든가 연주력을 갖춘 팀들이 본인의 자작곡을 가지고 나오고 이제 또 심사위원 분들도 곡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좀 오디션 프로그램에 좀 발을 맞추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요제만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스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누군가 툭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아직도 강변가요제에서 이상은 씨가 담다디를 불렀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덜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좀 더 그것도 개성 있는 그런 출연자들, 그런 음악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생각은 사실 들긴 해요. 가요제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도 고민해 보면서 이런 그 강변가요제 뉴챌린지에 좀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랫동안 자신들이 추구하던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나와서 다양한 장르의 자작곡을 선보였다는 점이 이날 강변가요제 뉴챌린지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내가 오랫동안 이런 장르의 음악을 해왔고 그때 만들었던 음악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진정성도 있었고 굉장히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팀이 리버브로스라고 하는 팀이었어요. 중년 밴드가 나와서 요새 어떤 트렌드에 잘 맞지 않는 레트로한 음악을 선보여서 신선했고 그 음악이 굉장히 듣기가 좋았어요. 알려지지 않은 밴드라고 해도 나만의 음악을 계속 해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이 가요제의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뉴챌린지일 수도 있겠다 이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진화한 강변가요제 뉴챌린지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